미국의 어떤 이 평론가가 좋다. 그렇지만은 테러리스트 중에 이슬람 아닌 사람 맞냐 그랬습니다. 맞아요. 테러리스트들 중에 이슬람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뭐 이슬람 15억이 다 전부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다. 그렇죠? 예. 모든 이슬람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는 다 이슬람이다라고 앤 콜터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평론가가 한 얘기입니다. 예. 뭐, 예, 논쟁하면 이 얘기도 이제 북한 핵 문제 동북아 이거 몇 년 동안 내가 이 얘기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북한 핵 문제로 내가 책을 첫 번째 쓴 거가 1996년에 썼습니다. 1996년에 내가 평생 첫 번째 책이 그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의 본질 해가지고 그래서 1996년에 썼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22년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이 북한 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질질 오래 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냥 제일 최신 자료, 오늘 현재 자료, 오늘 현재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최근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이거 진짜 잘 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제 로버트 케이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The Jungle Grows Back, 정글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그러는데 국제정치는 그 자체가 정글입니다. 국제정치는 그 자체가 정글이에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 독일 생기고 일본 생기고 그놈들이 옆에 있는 거 막 다 가서 부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세계 챔피언이 되면은 세계를 끌어가는 그 방식이 있는데 미국이 아주 놀라운 독특한 방식으로 끌어간 거예요. 이제 2차 대전 이긴 다음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할 수 있는 그거를 똑같이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독일도 미국이 식민지로 만들 수 있고 까불던 놈들 전부 다 식민지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대신에 오히려 돈을 주어서 키웠습니다. 저것들이 잘 살아야지 결국 전쟁도 안 할 거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미국식 국제질서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국제질서는 국제질서를 그냥 정글로 놔둔 게 아니라 미국이 정원산 노릇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원산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70년의 국제정치는 몇백 년까지 다 비교해 보니까 정글이 아니라 정원 비슷했다. 잡초가 돋아나면 가서 잡초를 뽑았고 넝쿨이 오면은 넝쿨을 가서 자르고 그러니까 깡패 양아치가 생길 때마다 미국에 가서 다 손을 봤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이거 힘들어서 이제 못 해먹겠다. 이제 관둬야 되겠어. 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정글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물론 이 사람은 미국한테 그거 계속하는 게 힘들더라도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이요. 라고 이제 충원하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야 너네들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미국만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쪽에 고립주의에 동의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애들이 더운 데 가서 쌈하고 난리야? 왜 우리가 중동 가서 있어야 되니? 거기가 어떻게 되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트럼프가 왜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 도와줘? 돈 많은 친구들 지네 힘으로 하라고 그러지. 하려면 우리한테 돈을 내든지. 바로 미국이 이제 고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경고하는 책으로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글이라는 말에 대해서 국제정치에서 정글이라는 말을 딘 애치슨 장관이 했다고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딘 애치슨은 우리한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애치슨 라인 해가지고 6.25 직전에 그런 사람인데 그거 하기 전에 애치슨이 한 말이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예, 거기서 착하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법도 규칙도 없고 어느 나라가 착하게 굴면은 센 나라한테 먹힙니다. 상 받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착한 건 웃기는 거죠. 그 러시아 혁명할 때 레온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전쟁에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평화 부르진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자연에서는 실수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제정치는 마치 자연스러운 정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국가안보는 정글, 그냥 뭐 잡초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후세인, 히틀러, 뭐 이런 것들이 잡초 뭐 이런 거죠. 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것들이 다 잡초입니다. 그거를 계속 잘라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참,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을 뭐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저 로버트 케이간 자기 책에서 인용을 한 거를 봤습니다. 예, 지금 북한하고 열심히 핵 문제를 거래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미국이 하는데 동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셈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내려놓은 다음에 제재를 풀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합의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국만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나라는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좀 제재를 풀어주시오. 그런데 지구 전체가 안 돼. 그런데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단독으로, 거의 단독으로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바로 며칠 전에 다음 주에 북한 갈 거예요.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입니다.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 안에 북한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무사분주하게 방문하는 미국 국무장관. 그냥 아무 때나 가요, 아무 때나. 자기 개인 비행기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딱 둘이 남았습니다. 나는 북한이 전략에서 미스를 했다고 봅니다. 뭐를 미스했냐면은 핵 문제를 미국하고 1대1로 붙으면 안 돼요. 옛날에 잘하더만 이상한 나라 5나라 옆에 껴놓고 했잖아요. 육자회담. 그러니까 미국이 한나고 정말 북한 핵을 죽어도 없애야 되겠다는 건 미국 한납니다. 나머지는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되고. 그리고 뭐 일본은 뭐 없애는 게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저 잡혀간 사람 풀어주는 게 더 빠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시간도 끌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딱 둘이 남았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링 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둘이 서 있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송상훈 같이 세상을 잘 아는 분이 김정은의 국가안보 수석이었으면 절대로 미국하고 1대1로 붙으면 안 됩니다. 육자회담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거 가서 트럼프랑 1대1로 못 붙어요라고 조언을 해줬을 텐데 보니까 그 조언해줄 사람이 없는지 하여간 1대1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5번째 간다고 그랬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또 트럼프가 가지마 그러면 안 가는 거죠. 전번에도 4번째 가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가지마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김정은이 하고 나는 사랑에 빠졌죠 라고 또 얘기하고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의 그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난번 4번째 갔다 온 다음에 영변 핵실험장 폐쇄, 영변 핵실험장은 지금 북한이 안 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폐쇄해라. 그거를 가서 보겠다. 근데 저 말은 북한이 이거 와서 보세요 그랬는데 보라는 두 개가 하나는 핵실험하던 풍계리, 하나는 미사일 쏘는 동창리. 그런데 미국이 그건 다 부신 걸 가서 보면 뭐하니? 아직 안 부신 거 부실 때 우리가 가서 볼게. 그러니까 뭐 그냥 서로 선문답하는 겁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가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이 사람도 그 초지일관이에요. 저 사람 퉁퉁하고 이렇게 뭐 마음 좋게 생겼지만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 사람 대통령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아예 오랫동안 장군으로 안 올라가고 육사 1등이면 대장까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나와가지고 하원의원 2번 할 때 발탁이 돼가지고 미국 CIA 국장이 됐습니다. 국무장관 됐으니까 다음번 대통령이죠. 대통령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예, 요번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제 유엔군 사령관 지금 이제 브룩스 대장이 이제 곧 갑니다. 브룩스 대장도 뭐 참 흑인 치고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1980년에 38년 전이네. 1980년이니까. 38년 전에 그 친구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4학년이었는데 미국 육사상 처음으로 흑인 연대장 생도입니다. 생도 중에서 제일 높은 생도가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 그때 와 이거 흑인이지만 대장 되겠구나 했는데 결국 대장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사람 후임으로 오는데 이 사람도 또 미국 탱크 이름이 에이브람스라는 탱크가 있습니다. 지금 쓰는 거예요. M1 에이브람스 탱크인데 이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든 탱크입니다. 에브람스 장군의 아들 에브람스 장군이 별 넷인데 이제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이제 한국에 옵니다. 아주 지금 있는 장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래요. 종전선언. 왜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럴까? 미군하고 관계도 없는데 종전선언 미군하고 관계없다고 북한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주한미군이 있는 근거는 6.25가 아닙니다. 6.25 때문에 미군이 오긴 왔는데 안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6.25가 끝난 다음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도 한미 방위조약이 있는 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군은 전쟁이 끝나면 유엔군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 합시다. 종전선언 해주면 적어도 유엔 깃발은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유엔 깃발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저는 말이죠. 북한이 만약에 무너진다 했을 때 송조기가 들어가면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게 안타깝고 사실은 저게 미국 깃발이거든.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걸 이제 맞아치는 거죠.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껏 그러니까 6.25 때문에 유엔군이 생긴 거예요. 유엔군은 역사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유엔 사령부가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단 한 번도 유엔군 부사령관을 미국 장군이 아닌 장군으로 임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별 셋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캐나다 공군 중장을 유엔군 부사령관으로 미국이 딱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 해주세요 하는데 그거를 쐐기를 박은 거죠. 쐐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캐나다 장군이 이제 됐는데 이 캐나다 장군입니다. 웨인 에어 캐나다 공군 중장이 이제 지금 부사령관이 됐는데 어느 세미나에서 한 말이에요.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올바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다는 그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뭐라고 그러면 저 캐나다 장군한테도 허락을 받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보세요. 국제정치가 그냥 엄벙덤벙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놈들 요거로 딱 받아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전략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해체는 올바른 시점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먼저 관계를 개선하고 입증 안 할 만한 행동은 나중에 요구하자는 것인데 그거는 모두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다. 점잖게 얘기했죠. 먼저 핵을 그런데 전략론은 적의 능력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 기자님하고 나하고 적이에요. 성 기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나를 찌르겠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유, 기자 양반, 나 당신 좋아해. 잘 지내자고.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근데 칼을 들고 있어. 그게 1입니다, 1. 상황 1. 2는 마음은 안 늘어졌는데 칼을 떨겨뜨리라. 칼을 뺏겼어. 그게 상황 2입니다. 전략론은 상황 2를 더 좋은 거로 칩니다. 왜? 마음은 언제나 변하니까. 지금 당장은 뭐 돈 좀 얻어 쓰고 그러는데 내가 돈을 언제까지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칼을 뺏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전략론에서는 적의 칼을 뺏는 게 더 먼저예요. 제일 좋은 거는 칼도 뺏고 마음도 변화시키는 게 최고죠. 우리 칼도 내려놓고 마음도 변했으면 그게 최고지. 그건 외교의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는 칼을 내려놓는 것이 왜? 못 찌르니까 나를. 위협도 못하니까. 마음이 변해도 뭐 서로 신경질이나 내지. 그래서 미국은 핵을 내려놔. 그럼 그때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저 친구 마음 좀 잡았는데 이걸 그래서 그 전략론의 원칙에 그 미국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먼저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거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유럽도 대북제재 해제에 동의 안 했다. 바로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거, 칼을 내려놓는 게 그게 더 먼저야. 그게 우선순위야. 미국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미국 VOA라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방송인데 저기서 뉴스가 나오는 거는 미국 정부 견해라고 봐도 됩니다. 미국이 뭐 주로 이제 언론의 자유가 100% 있는 나라지만은 미국 외무부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방송이에요. 근데 저기서 얘기했다는 거는 저게 사실상의 공식 견해구나라고 해도 되는데 최근에 나온 것이 알맹이 빠진 무의미한 조치다. 4차 회담 미국이 가서 한 거는 뭐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4차를 제의했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그게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는 4차 하나 많아야 못 쓰는 것들이고 동창례는 만드는데 한 달도 안 걸리고 풍계리는 이미 부서진 거 보면 뭐해? 이겁니다. 그래서 동창리 시험장 언제든지 재설치 가능. 그래서 전문가들이 비핵화 진전이 하나도 없다. 김정은 발언은 실체 없는 수사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그리고 미국 의회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신네들이 뭔가를 할 때 우리한테 먼저 신고하고 해. 국회가 더 보수적이에요. 북한 핵 문제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고 하세요. 9월 29일이니까 딱 한 달 된 건데 드디어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단 한 발도 뛰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 첫 발도 떼지 않아. 9월 29일자 VOA예요. 첫 발도 떼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북한 핵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야. 라고 우리가 전부 다 떠넘겼습니다. 우리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야. 라고 떠넘긴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아라고 해도 안 돼요. 왜? 그건 니네 문제 아니잖아. 니네가 쭉 그랬잖아. 나하고 북한의 문제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 아니야. 그럼 아닌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몇십 년간의 에러가 몇십 년 동안 에러입니다. 그게 우리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건 니네 문제 아니잖아. 나하고 북한의 문제 아니야. 미국과 북한의 문제 아니야. 근데 뭐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냐. 옛날에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그래서 남북한의 평화는 미국이 평화라고 그러면 평화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북한과 미국의 문제니까. 이거가. 근데 미국이 첫 발도 떼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그럼 트럼프가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그랬어요.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어요. 뭐 며칠 전에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데 저거 매일 김정은이가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김정은 좋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진핑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자기도 참 그런 거죠. 예. 트럼프가 작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말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씨, 당신이 만든 나라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원하던 천국이 아니요, 낙원이 아니요. 당신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가면 안 되는,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 앞에 지은 죄가 많지만 그래도 거기서 회개란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나하고 말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오면은 내가 들어줄 여유가 있다라고 국회에서 얘기했죠. 그게 트럼프의 본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빠졌어요. 뭐 우린 티격태격 했죠. 이런 건 전부 그냥 수사고, 그래서 수사하고 진짜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켜서 고맙소, 뭐 편지 보내서 감사하오. 편지 보낸 거 들켰네. 한국한테 편지 보냈다는 얘기 안 하고 보냈거든요. 김정은이가 뭐 편지도 이따만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뭐 글자가 얼마나 이렇게 크게 쓴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편지 보낸 거 감사하오. 그래서 편지 보낸 걸 알게 된 겁니다. 한 대번 쓴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연애 편지 받았을 때 편지 보냈다고 떠들면 그 가짜죠 다. 아니야 우리 몰라 그래지 진짜죠. 이 사람이 브룩스 대장인데 이 사람도 김정은한테 아주 피곤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김정은이는 man of his word,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피곤한 거죠. 오히려 그 부담 주는 겁니다. 저 친구는 약속을 아무 때나 어기는 놈이에요. 차라리 더 편해요, 김정은이한테는. 근데 뭐 북한에 대해서 정보가 얼마나 좋은 장군이 man of his word,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다 피곤한 얘기입니다. 뭐 동창리에서 이제 부셨는데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이거 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부신 걸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미국이 관찰하는 것이지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리스트를 내놔라 일단. 이걸 어디 핵이 있다는 걸 내놔. 그런데 김정은이가 아니 우리가 종전협정도 안 했는데 믿질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자기 나름대로 리스트가 쫙 100개 있다 칩시다. 근데 북한이 90개 냈으면 이 10개는 어디 갔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 김정은이가 당신네들이 믿겠어? 우리가 써도 신뢰가 없는데 정확한 말은 니네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믿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없앤다고 그래서 미국이 그거 없앴구나가 아니라 부시는 걸 본 겁니다, 위에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창리 뭐 부셨는데 저거 뭐 부셨는데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리죠. 요 미국 공군 대장인데 이 사람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직 미국까지는 못 간, 북한 거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2018년 연말쯤이면은 미국 본토가 맞는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달 속도로. 근데 작년 11월 29일 날 마지막 걸 쏘고 아직 못 쐈어요. 그거 연습 못하면 실력이 줍니다. 핵폭탄 실험도 못했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지금 내가 안 하니까 하는 거 아니니? 그렇죠. 안 만들고 있으니까. 실험을 못하니까. 그 실험 못하면은 우리 공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매일 해야지 이게 실력이 늘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이후에 미사일을 한 방도 안 쏘고, 그래서 미국 합참 부의장이 공군 대장인데 아직 미국까지 오는 것은 못 만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북한 평양회담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왔다 그랬는데 평화가 왔는지는 김정은 마음입니다. 진짜 평화가 왔는지는 김정은이가 이제 내 재간이 없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평화가 온 거고 어떻게 한번 꼼수를 써서 속여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온 거고 그런데 그거 목숨 걸고 만든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놔요? 정말 북한이 몇십 년 굶으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그거를 말로 내려놓을까? 말로는 안 내려놓고 죽을까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을까봐.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북한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핵을 없애고 우리는 평화국가가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포도주 먹고 그래도, 김정은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죠. 그리고 미국이 김정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결정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텔레비에 잘못 나오는 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어느 날 뉴스 보니까 진짜 김정은의 광폭 외교, 김정은이 막 외교를 폼나게 한대. 그거 광폭 외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왕이 지금 동고입니다. 그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근데 그게 광폭 외교 때문에 남북한 간에 평화가 오고, 남북한 간에 평화가 와서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오고, 그래서 세계 평화가 된다. 그게 국제정치에서는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세계 평화가 오면 동북아에 평화가 올 수 있고, 동북아에 평화가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가 옵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라면 왜 아직 7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왜 잘라졌어요? 우리 민족끼리 했는데 왜 아직도 통일이 안 돼요? 우리 한반도 문제는 국제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국제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한번 쌈 붙으면 어디서 싸울 것 같아요? 한반도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번 싸우면 그건 뭐 경험으로 러일 전쟁 한반도, 청일 전쟁도 한반도, 미소 전쟁도 한반도, 앞으로 미중 전쟁 당연히 한반도겠죠.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것 같죠? 그런데 평화가 왔어요? 미국과 중국이 한 번 붙을 것 같은데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치를 보는 그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서 잘 안 돼요. 우리 민족끼리는 통일이 소원인 지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남의 힘을 확실하게 잘 이용하는 거, 그거 통일과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죠. 김일성이가 젊었을 때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옛날에는 수소탄, 원자탄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그걸 합쳐서 핵폭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는 원자폭탄이에요. 애토믹 범입니다. 그러다가 비키니라는 섬에서 미국이 폭탄 무시무시한 걸 터뜨렸는데 걔는 하이드로진 밤, 그래서 수소폭탄입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두 개를 다 합쳐서 핵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원자폭탄이라는 말을 쓸 때라 김일성이가 67년에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한 말입니다. 우리 갖고 있어요. 미국이 있으면 우리도 쓸 거예요. 94년에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해서 북한의 마지막 친구가 날아갔습니다. 한국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과학자들 모여놓고 김정일이가 한 말이 이제 남은 게 뭐냐? 핵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독려를 했습니다. 과학자들 여러분,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젊을 때,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은 북한이 핵을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북한 핵은 한국이나 일본만 때리는 거로는 미완성입니다. 북한 핵은 미국까지 가는 날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북한이에요. 여기가 미국입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내가 미국한테 내가 남조선하고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70년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말로 안 돼서 내가 전쟁할 거예요. 제발 개입해서 우리를 망치지 마시오. 지금 북한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해놓을까요? 뭐 지구상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통일이 오는 거지 드디어.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 B, 북한이
로스앤젤레스하고 시애틀하고 그 서쪽에 있는 동네는 다 죽일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하고. 그래서 우리가 쏘면은, 북한이 쏘면은 미국 사람 1,000,000명은 죽어. 그날이 딱 왔을 때 김정은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내가 남조선하고랑 70년 이러고 있는데 내가 통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말로 안 돼서 내가 전쟁을 할 건데 미국 제발 도와주지 마셔.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도와주면 나는 끝나지. 근데 나는 이번에는 그냥은 못 끝내. LA, 샌프란시스코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려고 LA를 포기한다. 그건 바보요. 나 당신이 바보 아닌 줄 믿겠어 하고서 서울을 때렸습니다. 미국은 그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냥은 안 죽어. LA는 죽이고 죽을 거야. 그리고 그건 100% 확실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미국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LA를 희생하고 도와줄 나라는 지구에 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국제정치 전략 이론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만 저게 뭐 미국하고 싸우려고,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만드는 것이죠.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까지 가는 날 미국은 북한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LA가 날아갈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만드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든다라고 알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의 핵전략, 저거는 김일성의 전략이 김정일의 전략이 아니라 미국 끝내주는 교수들이 다 말했던 거예요.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에요.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72년도에 자기 부하들이 서울 와가지고 회담하고 온다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보니까 잘 살거든. 그래서 그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아주 방법이 간단하죠. 뺏으면 되니까. 곤충광도가 방법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곤충광도는 부자 만나야지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부자가 돼야 좋은 거예요. 북한이 자기는 곤충광도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그러고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뭐 포도주 먹고 흥분하면은 야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착각하죠. 근데 김일성이 자기 부하들한테 남조선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 그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교시한 겁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교시면은 헌법보다도 위고 노동당 당규약보다도 더 위죠. 김정은이가 그거를 포기하고 있는가? 김정은이는 생각이 달라졌는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생긴 모양까지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김정은이는 달라졌냐? 김정은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그건 뭐 조금 이따 나오네요. 김정일이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 이민 가고 2천만 명 숙청되고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면 된다. 북한이 공산주의로 통일하면 여기서 없어질 사람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못하는 사람들, 공부 좀 한 사람들, 안경 낀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 공무원, 군인, 장교, 목사님, 예술가, 그럼 한 1,000만 명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델구살 한 2천만 명 숙청해가지고 뭐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럼 남한 3천만 남고 북한 2천만, 남한 2천만, 북한 2천만. 북한이 김정일이가 통일하면 4천만짜리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하면 7천만짜리 나라가 되는 거고. 이거 그냥 가벼이 넘기면 안 되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기지 우리가.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저 말이 맞냐 틀리냐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저 말이 맞게 행동하면 저 말이 맞는 거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저 말이 틀리는 거고. 그래서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죠. 국민 정신이. 이거는
김도콩이라는 분이 황장엽 선생하고 같이 탈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회고록을 썼는데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이분이 그 김정일 이 파티에도 불려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김정일이 이제 파티 광이지. 어느 날 파티를 하는데 여기다 앞에다가 돈을 하나 놓고 이쪽에는 꼰총을 놓고서 와서 하나씩 주워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니까 뒤에 있는 군관 보고 와서 주소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웠고 한 사람이 꼰총을 주웠대요. 왜 그걸 주웠는지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돈을 주운 친구가 수령님 돈이 있으면 저 꼰총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말 되는구만. 자네는 왜 꼰총을 집었는가 그랬더니 꼰총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할 때 김정일이가 야 너가 북한의 대전략을 이해하고 있구나 해서 그 친구한테 돈과 꼰총을 선물로 줬다고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럼 북한의 대전략이 뭔지 알잖아요. 북한의 대전략이 뭔지 알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뺏으면 되는 거고 뺏는 데는 총으로 뺏는 게 제일 좋고 저거 경영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총을 갖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영학 하는 우리 후배가. 그래서 아니 논리로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미국 가면 말이죠. 이 꼰총 $300면 삽니다. 한 30만 원이면 사요. 근데 이거를 그냥 $1,000라고 칩시다. $1,000를 가진 친구는 300불을 주고 이거 사니까 총 더하기 $700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진 친구는 총 더하기 $1,000가 되죠. 그러니까 총을 집는 게 300불 이익이지. 경영학적으로도 참 북한의 방식이에요. 이게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썼던 건데 최근에 다시 찾아서 썼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배다른 형을 죽였죠. 이 사람이 김정남인데 김정일이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얘를 낳고 김정일이가 벤츠 타고 평양시내를 다니면서 아들 낳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나 오늘 아들 낳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저 친구가 조금 리버럴이에요. 아버지, 왜 남조선 애들한테 대포 쏩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아빠한테 덤볐습니다. 이놈이 돌았구나, 이놈이. 그리고 남조선을 남조선이라고 그러고 한국이라고 그러질 않나. 그래서 결국은 그 후계자 계열에서 쫓겨나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도망갔는데 이 동생이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막았어요. 중국이 그랬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땅에서 죽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일본 기자한테 이게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제 책을 냈는데 김정일의 편지를 가지고 김정남이의 이 말이 있어요. 그 어린애의 표정에는 북한처럼 복잡한 나라의 후계자가 된 인간의 사명감과 진중함, 앞으로 국가 비전을 고민하는 표정 등을 전혀 읽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3대 세습을 추종할 수는 없다. 37년 1인 절대 권력을 2년도 못된 어린 세습 후계자가 어떻게 이어나갈지 의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평소에 궁금한 거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저 글을 읽고. 우리가 이제 북한을 쭉 공부하면서 야, 이게 김일성이가 센가 김정일이가 센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일성이는 이제 노쇠했는데 그래도 북한의 그 영웅이고 어쨌든 간에 김정일이는 보니까 제가 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손자의 눈에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다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한 게 아니라 37년 1인 독재 권력을 김정일이가 20년 동안은 할아버지 밑에 있었고 17년은 혼자 하다 죽은 겁니다. 근데 그걸 합쳐서 37년 1인 독재 권력을 그래서 손자의 눈에 보기에 지 아버지가 실권을 행사했구나. 그래서 요거 보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37년 아버지가 다 했는데 너는 2년밖에 못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니?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백두혈통은 얘가 백두혈통이지. 얘는 오사카 혈통입니다. 후지산 혈통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본에서 올라간 교포 딸이니까 고용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옆에 그 김정철이라고 형이 하나 있어요. 삐딱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보면은 뭐 죽이겠죠, 당연히. 그죠?
왕조 국가에서 큰형이 왕이 아니면 죽는 거죠. 왕조 국가에서 왕 될 사람이 왕이 못했으면 그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거예요. 요새 미국에서 급격히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고 있죠. 인권 문제 얘기하면 한 놈이 범인이죠. 1등. 제일 높은 놈. 그 미국에서 그 하는 그런 언급을 잘 조심해서 보십시오. 작년만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한 얘기를 미국 사람들이 번역한 겁니다. 북한의 플랜, reduce US to ashes.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고 일본을 바다에 깔아앉히고 한국을 걸레질하듯이 쓸어버리겠답니다. 와이프 아웃. 그런데 금년 1월 1일 날 나는 내 책상에 단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뻥이라고 결론이 났죠. 단추가 정말 있었으면 미국하고 뭐로 얘기해요. 미국을 한 방에 갈길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너 죽을래 그랬더니 나만 죽나 너도 죽어. 단추가 있는데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키신저 박사가 한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 북한은 미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는다. 그렇죠? LA가 죽지 않으려면은 남한을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래서 죽어라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명에 걸린 거죠. 미국은 그건 안 된다. 너 같은 놈이 나를 때리는 핵을 가지는 걸 내가 어떻게 허락을 하니? 여기서 부딪힌 겁니다. 오바마 때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썼어요. 그 이유가 나온 거는 오바마가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박사, 북한 놈들 핵폭탄이 언제 우리 땅에 때리나? 예, 지금 속도로 발전하면 2020년이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대통령 관두고도 몇 년 후네. 그래서 그것이 인내할 수 있는 전략적 인내 전략입니다. 그 질문을 트럼프가 이제 했더니 2020년입니다. 뭐야? 그럼 내가 대통령 하고 있는 도중 아니야? 대통령 하고 있는 도중뿐만 아니라 다음번 대통령 선거하시는 해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2017년 정말 열심히 포를 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2018년 연말이다까지 줄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부터 안 돼. 지금부터 안 돼. 해가지고 지금 1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스 모겐소라는 아주 국제정치에 또 이 사람도 끝내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성 기자가 북한 하세요. 내가 대한민국인데 둘이 다퉜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아직 버텼는데 북한이 키신저 박사 말대로 미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나하고 북한하고 이제 둘이 남는 거죠. 그때 북한이 남한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너 이제 핵으로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제? 이제 미국은 너를 못 도와줘. 미국이 LA를 희생하고 서울을 살리진 않아. 앞으로 어떡할 거야? 항복해. 그래서 우리가 갖는 옵션은 한스 모겐소 교수 말대로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하고 한 나라는 그렇지 못할 경우 1. 전쟁을 하다가 죽을 것이냐 2. 미리 항복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마 김정은 생각에 대한민국은 미리 항복할 나라라고 보겠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날, 그날 북한은 대한민국을 평화 통일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 간판 너 내려라. 그리고 우리 간판 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수도는 평양이야. 서울은 우리 할아버지가 고생했으니까 김일성시로 바꾸지. 월남은 보자. 호지명시로 바꿨듯이 김일성시로 바꾸고 그렇게 해. 그리고 그러고 살지 뭐. 그리고 자본주의 해야지 어떡하겠니. 먹고 살려면은. 북한의 대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가 미국이 우리를 때리는 건 죽어도 참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맞짱을
서서 지금 북한의 계획이 파탄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 요 10월 1일 날 조선일보에 제가 한 5주 정도에 한 번씩 씁니다. 내 칼럼이 하나 있어요. 내 칼럼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라는 칼럼인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쓴 겁니다. 김정은과 김일성의 평화는 과연 다른 것인가? 우린 지금 평화가 왔다고 막 그러는데 김일성에는 남한이 없어지는 날이 진짜 평화라고 그랬는데 김정은에는 남한이 있는 것도 평화라고 그러는 거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진짜 평화 맞냐? 그리고 평화라는 거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게 평화지 우리가 노예가 됐는데 주인한테 안 덤비는 것도 평화입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평화적으로 나라를 뺏겼습니까? 그게 평화예요? 평화는 평화지 전쟁을 안 했다고 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화로 볼 수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찝어간 거는 전쟁은 없었어요, 분명히. 하긴 전쟁할 군대가 없었으니까, 한국은. 그런데 그것이 평화적으로 아니죠. 우리가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 보면은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초현실주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저런 그림이 가능할 수 있나? 그래서, 저거는 현실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둘이 같이 섰는데, 저기서도 미국이, 나는 이제 우리나라 견해가 갈려요. 우리나라 이제 보수적인 사람 중에서도 트럼프 바보 같은 놈이 말이야 김정은한테 깨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깨지는 법은 원래 없어요. 그리고 깨진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복수합니다. 더 세게 맞아요. 이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생기기 전에 트럼프가 한 말들 저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신문은 솔직히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그걸 보면은 일이 너무 많아져요. 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게 맞는지를. 이게 맞는지 좀 헷갈리는 건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는 아예 그냥 저로 보면 되죠. 미국 뉴스에 나온 것들입니다. 김정은하고 이제 대화를 하져놓고서 트럼프가 오퍼했다. 북한의 김 씨에게 political safeguard, 정치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오퍼를 냈다. 김정은, 핵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의 정치적인 지위를 지켜줄게. 너 대통령 그냥 할 수 있어. 영어로는 노스코리안 프레지던트입니다. 너 그냥 네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랑 말 안 하고 핵폭탄 안 없애면은 once 경고했습니다. of total decimation, 완벽한 괴멸, 완벽한 전멸. decimation이라는 거가 데시 그러면은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데시미터, 데시리터. 그래갖고 데시리터는 1리터의 10분의 1이 데시리터죠. 데시라는 거가 10명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데서 로마 장군이 이거 100명쯤 있는데 이놈 중에서 이 반란군이 숨어 있는 거야. 야, 반란군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군이 10명 중에 한 놈 너 나와. 여기 10명 중에서 한 놈 나와. 여기 10명 중에서 한 놈 나와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와. 아주 잔인한 처벌이죠. 너 핵을 안 없애면 토탈 데시메이션 당할 거야. 이런 말 참 정치가끼리 쓰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쓴 말 보면은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미스터 김은 would continue running his country. 그 나라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 거야. with security guarantees.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줄 거거든. 그리고 very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에 보장하는 아주 적절한 보호 장치로. 이거 모욕이죠, 모욕. 두 나라인데 어쨌든 간에 너 나오면은 내가 적절히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핵폭탄 다 내려놓고 나와라. 우리가 적당하게 너를 보호해 주면 되지 않겠어? 예. 이거는 외교가 아닙니다. 협박도 이런 대단한 협박은 없죠. 그래서 그 말로 트럼프가 allow, 너 계속하는 것을 내가 허락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다른 나라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북한이 다 당하고 간 겁니다. 저는 그쪽을 보죠. 을사보호조약 같은 거 보면은 을사보호조약 때 우리나라 고종이
이 왕실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일본이 왕실을 지켜줬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지켜줬는지 아세요?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을 월급도 다 주고 몇십 년 동안 일본 왕족에 편입을 시킨 겁니다. 왜? 조선은 일본이 됐으니까 일본 천황이 다 다스리고 조선을 다스리는 왕은 일본의 귀족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가서 뭐 살았죠. 쭉 월급도 받고 일본은 그 약속은 지켰네 보니까. 바로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김정은 황실의 안녕과 이것을 보증해 주겠다. 너 죽이진 않을게. 뭐 이런. 요거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하고 얘기 못함 해갖고 한번 하다가 다 때려친 적이 있었죠. 얘기 안 해. 그게 5월 24일입니다. 북한이 언제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해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6월 12일 날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날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미국 저 사람이 뉴욕 시장도 했습니다. 9일 날 때 뉴욕 시장이에요.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도 나온 적이 있었고 지금 트럼프의 법률 고문인데 저 사람이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던 중인데 어떤 기자가 어렵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군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우여곡절이라니 김정은이가 앉아서 꿇어서 빈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거 뉴스를 들으면서 북한이 안 나오겠구나.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할 의지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얘기를 하려면은 저 사람이 대통령의 거의 아주 최측근인데 그 김정은이가 꿀 앉아서 빌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말을 듣고서도 나가면은 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너 안 나와도 괜찮아. 얘기할 생각이 없어. 그런 뜻인가로 해석했는데 아무튼 북한이 나갔습니다. 영어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김정은이가 begged on his handed knees. 꿀 앉아서 빌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북한이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나갔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야, 나를 그렇게 모욕하냐 네가? 너희 그 보좌관이라는 자식이 나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내가 꿀 앉아서 빌었다니 다 끝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간 거죠. 나가서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종이를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이걸 비판하는지 나는 여기서 비판할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첫날 내가 방송을 안냈는데 저걸 보고 한 5분 만에 그냥 읽고서 방송을 했는데 조금 좀 불만스럽습니다 하고서 그리고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무지막지한 얘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400단어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 하고 비판을 하는데 원래 대통령끼리 하는 건 400단어 넘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뭐 무슨 차관도 아니고 국장도 아닌데 그러면 뭐 4만자짜리 보고서 만듭니까? 400단어면 충분하지. 여기 나온 여기 네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과 미국은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에 따라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로 했다. 두 나라 국민, 북한 케오페. 북한의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장에 두 나라는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의지를 반영하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한다. 한마디로 북한, 앞으로 반미하지 마라. 북한의 반미는 국시입니다. 북한의 국시가 반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반미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두 번째, 미국하고 북한은 한반도에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될 평화체제를 만든다. 둘이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겠다. 두 번째도 반미하지 마라. 나는 반북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은 이제 반북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으르렁거렸다 했는데 둘이는 으르렁거릴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생은 유치원생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애니미는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적은 중국입니다. 6.25 때 미국이 북한이 남한을 먹는 것을 막아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남한을 먹는 것을 막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은 소련이나 중국이지 북한 같은 그 허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지금 중국이 있어서 미국이 이걸 그래서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하고도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북한은 판문점 선언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영어로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약속한다 했는데 3번을 행하는 것은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은 1, 2, 3은 북한은이에요. 여기서 미국은 3번 항에 대해서 의무가 없습니다. 뭐 한반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오케이. 그렇지만 미국은 행동 당사자가 아니에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미국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6.25 때 북한에다 놓고 온 미군 병사 시체들 아직 못 찾아간 것을 북한이 빠른 시일에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뭐 4번은 왜 들어갔나 했는데 4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6.25 때 죽은 사람이 뭐 한 3만 5천, 4만쯤 되는데 거기서 시체를 못 찾은 사람이 7,800명. 그 중에 남한에 2,300명, 북한에 나머지가 그러니까 5천 몇백 명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그것도 좀 찾아서 빨리 보내주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미군이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거를 본격적으로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군의관이든 군 목사든 다 군인입니다. 뼈를 찾는 사람도 군인입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천 명. 6천 명까지 들어가는 거로 보는 우리 저 성상훈 기자랑 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그 경영학 박사인 장군님이 한 6천 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에 미군이 6천 명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북한은 그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북한은 미군 6천 명 들어가면 근데 트럼프한테 미국 많은 할머니들이 우리 남편 뼈 좀 찾아주시오. 이제 나도 80이 넘었는데 그 편지가 쉽지 않고 옵니다.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뼈 좀 찾아주세요. 어떤 예비역 대령인데 목사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그걸 못 찾고 있었는데 요번에 북한이 박스 50개를 보냈습니다. 박스 50개는 50명이 아니에요. 박스 50개 중에 그 군인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게 그 대령이 아버지 거예요. 그 대령이 자기 군목장교인데 우리 아버지 한국에서 죽었는데 이름만 아는데 그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사이에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고맙다 그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기에 국가에 아주 집요하게 그런 데 매달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라가 좀 달라요. 미국은 미래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근거가 그 영어로 위필링의 근거가 과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같고 생각도 같고 문화도 같고 심지어는 피도 같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위필링은 과거에 기반을 두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우리라는 그 근거를 미래에서 찾는 나라입니다. 왜? 다 다른 데서 왔잖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다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 따지면 전부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손자가 같은 나라로 만든 나라예요. 우리 같은 모든 나라, 한국, 일본, 독일 뭐 다 미국 빼고 모두는 과거가 같아서 같은 나라고 미국만은 미래가 같아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미래가 같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70년 전에 죽은 병사도 데려다가 아주 참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는 왜? 그래야지 그 나라가 아이덴티티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거기에 혁신적인 기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트럼프가 야, 나 잘하고 있지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김정은이가 만들어줬죠. 아까 이 내가인데 김정은이가 체제 안전 보장해달라고 그러는 거 잠깐만 말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내가 잡지에 썼던 글인데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이 핵 만드는 거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 체제 안전을 보장하려면 쌀을 만들어야지 핵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논리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논리가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체제 안전이 도대체 뭔데 하고 한번 써본 겁니다. 체제 안전은 각국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덤비는데 다른 나라 가면은 다른 나라가 그 나라 국민을 가서 쏴야 됩니다. 체제 안전을 보장했어요. X라는 나라가 Y에. 근데 Y의 국민들이 Y의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데모합니다. 그럼 X가 가서 그 Y 국민들 쏴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남의 나라가 주권국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미국에게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요구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정말로 보장해 주려면 미국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여 미군이 들어가서 반김정은 쿠데타가 나면 진압해주고 중국, 남조선, 러시아, 일본이 쳐들어오면 막아주면 된다. 미국이 다 북한을, 김정은을 다 보호해주면 되니까. 남한이 쳐들어오면 막아주고 중국이 쳐들어와도 막아주고 국민이 덤벼들면 또 막아주고 군인이 쿠데타하면 가서 막아주고 즉 그것이 체제 보장이다. 김정은이 진정 이 방식을 원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해주면 된다. 즉 주석공을 미국 해병대가 지켜주면 된다는 말이다. 여보셔, 그게 무슨 체제 안전 보장이요?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럼 뭐요?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면 될 거 아니요? 그 공격하지 않는 보장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아본 모양이죠. 예, 제일 최근의 것은 2005년 9월 19일 날 미국이 사인해 줬습니다. 쓰고서 도장 찍어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써줬습니다. 말을 해줬잖아요. 근데 북한한테 왜 근데도 핵 만드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데? 그 말을 못 믿으면 미군이 가서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안 남잖아요. 옛날에 못 믿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믿나요? 지금 미국이 이제 공격하지 않을게 그러면 지금은 믿을 수 있게 됐나요? 그렇죠? 말이 도무지 되지가 않는 얘기들을 한 겁니다. 체제 보장?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보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뭐 체제는 관계없으니까 내가 대장 노릇만 하고 있게 해주는 그 체제인가? 그 미국이 그래 너 대장 끝까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미국이 지키려면은 국민들이 덤벼들면 국민들 가서 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이 말로 하는 게 전부 다 그 헛거가 있죠. 북한은 내가 이제 항상 전갈이라고 강의를 합니다. 전갈. 전갈이 조그맣지만 무서운 이유는 그 독 때문에 그 독에 찌르면 죽잖아요. 옆에 이제 전갈은 뭐 요만하죠. 뭐 큰 전갈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놈한테 찍히면은 저 다람쥐도 죽잖아요. 그래서 무서운데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요구하는 거, 야 전갈아 너 독을 빼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지금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전갈에서 독을 뺀다? 그럼 뭐가 되나요? 전갈이 아니지. 북한이 전갈이라서 우리가 다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그랬는데 독을 빼면은 뭐가 남는가? 근데 미국은 전갈이 독을 아직 LA까지 아직 못 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고릴라쯤 돼요. 고릴라가 야 전갈 저도 독 빼라. 네가 그거 쏘면 우리도 되게 아플 것 같아. 근데 아직은 못 쏩니다. 독을 뺄래? 나한테 발병 죽을래? 북한 그거 괴로워요. 북한 괴롭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가 그 정치학자들이 하지 않는 얘기인데 김정은이가 북한을 지도하기에는 딱 적격인 인물이에요. 뭐 보도블락 잘못 쐈다고 공무원 그냥 총 쏴 죽이는 나라. 뭐 자라 잘못 길렀다고 저 자라 공장
총 쏴 죽이는 나라, 자기 뭐 고모부가 뭐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고사포로 찢어 죽이는 나라, 그런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딱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김정은 씨, 당신 말이야 핵을 내려놓고 그 우리가 열심히 도와줄 거야. 그래서 당신 나라가 아주 위대한 산업, 금융 경제 국가가 될 거야. 남한보다도 더 잘 살게 돼. 위대한 영어로 Financial and Economic Power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그런 나라 한번 와서 봐봐. 싱가포르 가서 봤습니다. 남한보다도 더 잘 살 거야. 그런 나라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만약 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정치학책 다 불태워야 됩니다. 왜? 그런 건 없다고 다 써 있으니까. 이제 그거죠. 북한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 자유 생기고 뭐 다 집회결사 자유 생기고 그러면 너네 할아버지하고 60년 동안 우리를 완전히 속였구나. 뭐 죽이진 않을지 몰라도 정권은 쫓겨나죠. 고바초프도 쫓겨났잖아요. 고바초프조차도. 뭐 죽이진 않았지만은. 차우세스크 같은 사람은 죽었죠. 그리고 저쪽에 그 가다피 미국이 죽인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것도 막아줄게라고 얘기한 건가, 이게? 그 문제를 김정은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이게 나라를 바꿔놨을 때도 내가 대통령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너무 분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죽음도 많고. 자기는 이제 목숨은 건질지 몰라도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 불가능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를 공부해 보면은 트럼프는 시간이 질질 끄는 것을 죽어도 못 참는 성격이래요. 벌써 피곤하기 시작해. 이거 시간 끄는데 트럼프가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가 그날 6월 12일 날 회의를 마치고 김정은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중국에 들렸다 갔습니다. 평양에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다는 거 보니까 들렸다 간 게 확실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앉아서 싱가포르에서 뭐 인터뷰도 몇 개 하고 그랬습니다. 그 폭스뉴스하고 한 인터뷰에 그런 말을 했어요. 폭스뉴스 그 앵커가 션 해니티라고 아주 유명한 보수 앵커입니다. 김정은이가 정말 마음을 변한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몇 시간 얘기한 거 보면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소. 내가 지금 만나서 얘기한 바로는 마음이 변한 것 같기도 하오.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6개월 후에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죠. 6월 12일 더하기 6개월, 12월 12일. 6개월 후에는 내가 틀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몇 시간 얘기한 결과로는 마음이 변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요.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야 저런 그 양아치를 훌륭한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니까 나도 그런 레토릭을 쓰는 건 실수. 어떤 때는 내가 바보가 된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은 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요. 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 그날 거를 다 보면은 트럼프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할 근거는 사실 줄어듭니다. 지금 내가 만나본 바로는 이놈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가 틀린 거가 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 않소. 6개월. 그리고 1년. 1년은 볼턴이 한 말입니다. 1년이면 충분히 북한이 핵을 다 폐기할 수 있다. 1년이면. 그리고 볼턴이 한 말 중에 이제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없앨 것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놈은 정말로 없애기로 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가는 거고, 그런데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제 6월 10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 죽을래 하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지하게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북한이 핵을 없애기로 결심했는지를 긴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존 볼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 8월 달에 한반도가 남한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만이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아무래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라는 조건을 달았더니 사람들이 중국이 허락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한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조건 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피하다. 김정은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핵 문제 얘기하면서 자꾸 인권하는 거는 너는 좀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럼 김정은이는 지가 할까? 너는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저것들이. 그래서 이제 파워게임이 되는 거죠. 파워게임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거 쭉 보고. 북한 문제는 국제 문제이자 세계적 문제다. 그래서 남북한 회담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이렇게 약발이 없다. 국제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여부가 성패의 기준이 된다. 지금 트럼프 한 사람만 비둘기고 나머지 전부 독수리입니다. 재밌게 됐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제일 독수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비둘기야. 그런데 트럼프를 아주 미워하는 CNN도 독수리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독수리로 변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난 그래서 트럼프가 저 사람 무섭구나. 자기 야당의 입에서 저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오라는 소리 나올 때 기다리고 있었구나. 야당, 미국 민주당, 뭐 야당이 아니라 미국의 그 신문들, 정말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신문들. 그 트럼프가 완전 비둘기를 하니까 CNN이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CNN에서 북한 때리라는 말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유엔 가서 일하는데 한 단어가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북한은 무슨 국가인가요? 자본주의 국가인가요? 중국은 무슨 국가인가요? 그렇죠. 그 앞에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어요. 사회주의는 인간을 배고프게 만들고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고 이웃나라를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저항해야 합니다. 북한, 중국에 저항해야 하고 저쪽 베네수엘라 뭐 있다 이것들한테 저항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말이죠. 이 사람이 린지 그레함이라는 미국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공군 대령 출신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죠. 트럼프랑 경합을 했습니다. 서로 뭐 욕설을 주고받았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저 사람이 공군 대령 출신이니까 뭐 많이 알지 않겠어요.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작년 여름에 상원의원 내가 그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린지 그램이 지금 전쟁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상원의원이 지금 군대를 빼면 당장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당장 전쟁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뭐 지난 9월달 얘기예요. 한 달 전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북한으로부터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냥 놔두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할 뻔했다. 이게 작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있다. 일단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 그들. 이게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북한하고 시진핑하고 하여간 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만약 그들이 트럼프를 가지고 논다면 트럼프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일부러 영어를 직역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픈 곳으로 만들게 되겠지. 세상이 아파하게 되는 곳이 될 거다. 니네들 까불면은.
세상이 허투당하게 된다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김정은, 너 잘해라. 무서운 얘기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민, 저 사람 얘기 여러분 혹시 들었습니까? 김성민이라고 이제 북한 탈북자죠. 뭐 애국,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야, 이거 트럼프가 바보처럼 말이야. 김정은한테 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이 단계, 저 단계에서 이게 나만이 적화되고 말겠구만. 이거 큰일 났네. 라고 항상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트럼프가 졌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김정은이는 목을 걸고 했다. 목숨을 걸고. 근데 미국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이 졌다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요번에 미국에서 불러가지고 그러더래요. 당신 이렇고 이래서 나만이 적화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랬더니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더래요. 나만이 적화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악관에 있는 북한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준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와서 한국 와서 한 말이고, 이건 내가 이 인터넷에 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어떤 직접 말을 들은 목사님 말을 전해든 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백악관 방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를 설명하며 저들은 그 미국에서 북한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 같았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탈북자인 자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여러분, 미국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트럼프가 INF 트리티라는 데서 탈퇴하는 거 보고 정말 이 사람 IQ 160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NF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그 소련하고 미국이 약속을 한 거예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만들지 말자고. 그런데 미국은 그래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없습니다. 육지에 있는 거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이 못 살고 할 때마다 항공모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항공모함이 와서 여기서 영원히 못 있잖아요. 왔다가 가잖아요, 자꾸. 전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예 그냥 북박에 육군 미사일을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군 미사일을 갖다 놓으려면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INF 조약은 못 만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만들겠다고 앞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미국이 사정거리 5,000km짜리 미사일을 구암에다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구암은 미국 땅이니까. 거기만 갖다 놓으면 되나요? 일본은 미국이 하는 대로니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되나요? 몇 군데 더 놔야죠. 한국, 대만, 베트남. 방어미사일 사드를 갖다 놓는데도 중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앞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을 겁니다. 평화가 왔다고요? 미국은 공군하고 해군 중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까불 때마다 해군 공군이 오는 겁니다. 죽음의 백조가 한번 빙 돌고 가고, 근데 빙 돌고 가면 거대면 없잖아요. 거기서 항상 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놈이 갖고 있는 육군 거를 딱 어디다 갖다 놓으면 그거는 항공모함 안 와도 되는 거죠. 똑같은 게 있으니까. 바로 이거 하겠다고 미국이 거기서 탈퇴한 겁니다. 중국이 만든 미사일은 95%가 중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지금 공군, 해군만 갖고 있으니까 육군 거를 만들겠다. 그래서 탈퇴. 그러면 이제 그거 만든 다음에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대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일본은 그냥 우린 갖다 놓을 거예요. 미국하고 같이 만들 거예요. 나는 아예. 구함은 미국 땅이니까 갖다 놓으세요. 하고서. 근데 나머지 구함에 10개 갖다 놔서 되겠어요. 곳곳에 갖다 놔야지. 이 상황이 이제 옵니다. 보세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저 정도다. 이 군사 전략 같은 것도 하는 거 보면은, 막 엉터리로 막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5,300명이 있군요. 7,800명의 미군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
한국에 2,300명, 2,500명, 북한에 5,300. 근데 북한이 그거를 이렇게 보내줘서 미국 가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 사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산에 왔어요. 북한에서 이제 50개의 박스를 줘서 오산에 싣고 왔는데,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세요. 4대가 날아가다 한 대가 빠지는 게 장례식입니다. 4대가 쭉 가고 날아가 한 대가 빠져요. 죽었다, 이제 전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최대의 예의를 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하와이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와이 가면 이제 그 센터가 있어가지고, 근데 북한에 있는 미군 병사 뼈를 보고서 누군지 찾기가 월남전보다 훨씬 쉽대요. 월남전은 끝난 지 한국전쟁보다 20몇 년 더 늦게 끝났는데, 그런데 날씨가 북한이 건조하고 추워서 이 보관 상태가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은 벌써 찾았어요. 몇 명 이름을 찾았습니다. 참 그 과학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거는 뼈겠죠. 어떤 거는 군화도 있고 어떤 건 약간 군인이 있던 나머지 유품들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북한이 찾아서 보내줬는데 요거는 이제 뼈가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깃발을 덮은 거는. 펜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보세요. 이 연설도 봐요. 이제 곧 얼마 있으면은 미국의 영웅들이 그 유품들이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미국의 땅에 소일, 미국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봉사했던 나라의 깃발에 뒤덮인 채로, 그렇죠? 투데이 오늘 they are known but to God. 그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곧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거 미국은 저런 걸 함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온갖 인종이 짬뽕돼서 살고 있으면서도 미국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다르고 백인, 황인, 흑인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미국이야. 우리 손자는 다 미국 애들이야. 할아버지가 영국, 독일 관계없어. 거기서 미국은 기독교, 민주주의, 영어, 이거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대폭적인 기여를 해준 거예요, 이번에. 의도하고 했는지 그건 떠나서 미국은 미국의 좌파 방송은 방송도 안 했습니다. CNN은 방송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돼요. 아예 안 한 방송도 한 군데 있고 전부 그냥 흘러가는데 폭스뉴스는 거의 중계방송으로 해줬습니다. 거의 중계방송. 중계방송할 자료가 되죠. 작년 8월에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게 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형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화형과 분노.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죠. 화형과 분노. 다 죽여버리겠다. 불질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북한이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저거는 목사님이 해준 말이에요. 제프리 로버트라는 목사가 하나님이 트럼프한테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권유를 주셨다. 미국 외교 정책에서 어느 나라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묘사했을 때 그것은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는 저거는 지옥이야. 저거는 악의 축이야. 저거는 악의 제국이야. 그러면 반드시 끝장을 내는 거예요. 미국이 악의 제국, 러시아, 소련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북한, 이라크 날렸죠. 근데 이란, 북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거를 트럼프가 맡아서 하는 거죠. 이란, 북한. 지금까지의 북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이란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구에서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에 지금 미국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내가 아까 이미 얘기했는 건데 작년 11월 6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낙원 누가 번역하고 그냥 썼는데 천국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천국 지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과 하나님과
Yet, 그러나,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이거, 너가 하느님과 인간한테 대해서 무지하게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그 나은 미래에 네가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될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나은 미래의 지도자가 너야. 라는 말은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한번 재주를 부려봐라. 그 나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으면 해봐. 아마 그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39분이죠? 한 10분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기나요? 여기 뭐 한두 페이지 하고 끝낼게요. 우리나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죠. 통일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사는 동안에 한국은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등수로 세계 12등이에요. 종합국력 등수로. 그러면 됐지.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땅 넓이 세계 109등, 108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25등. 그러니까 인구와 땅덩어리만 보면은 뭐 70등 해도 괜찮아요. 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12등이다? 뭐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나라 만들고 센 나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지난 70년의 역사는 괜찮습니다. 지구 꼴등에서 10등까지 왔으면 됐지. 그런데 우리가 12등 노릇을 못하고 사는 건 북한 때문이에요. 북한이 매일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우리가 무슨 12등 되는 나라에 행복이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대학 가면 군대 생각부터 해야 되고 뭐 고민이 많아요. 언제 전쟁 날까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대만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대만 사람들이 그런데요. 결국은 중국이 다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야죠. 그런데요. 어디로 갈 건데요? 그러면 세 개 얘기한답니다. 캘리포니아, 캐나다, 뉴질랜드. 비행기표는 구하셨어요. 아유, 그런 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떠 있는 겁니까? 그게 되게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계획이 있고 내 비행기표 사뒀어요. 그러면 차라리 낫지.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이게 언제 전쟁이 나나? 이것도 뭐 괜찮아질려나? 또 조카 통일까지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뭐 여기서 살겠나? 외국으로 가야지.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서 왔는데 저희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 거기 가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마 북한에서 온 부모들은 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오라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통일입니다. 그 문제가 그게 해결되면은 미국 가 있는 사람, 외국 가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한국으로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피난 나왔다가 서울에서 살다가 미국 가서 집을 샀는데 처음으로 집이라고 생각이 된대요, 그게. 내가 처음으로 집 샀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대만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게 뭐 중국이 먹겠죠. 있을 거예요. 떠나야죠. 그런 그 불안감.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죽어라 반대하거든요. 일본도 반대하고. 얘네들은 왜 반대할까? 반대하는 게 맞아요. 내가 중국 사람이면 결코 반대입니다. 내가 일본 사람이면 결코 반대예요. 왜? 옆에 힘센 나라 생기는 건 안 좋은 일이거든요. 한국이 통일해 보세요. 북한 전체가 개성공단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개성공단, 가짜가 아니라. 그러면은 경제가 폭발합니다. 폭발. 남한은 덩달아서 잘 살 수 있어요. 북한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한 거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은 통일하고 10년 동안 경제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5등 정도 경제가 됩니다. 영국 수준이 돼요. 통일하는 순간 우리나라 땅덩어리 영국, 인구 독일, 군사력 프랑스, 그리고 10년 후에 경제력 영국, 그리고 미국이 넌 내 거야. 지 거죠.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통일했는데 옆에 있는 놈들이 아직도 너무 세요. 중국, 일본.
그래서 이놈들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미국도 내가 너랑 친구로 지나면 중국, 일본을 한꺼번에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중국, 일본은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죠. 한국은 딱 좋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동맹하기에.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몇십 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 될 거고, 그거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여름에 만주 가서 한 일주일씩 놀고 와도 되고, 뭐 자동차 타고 그냥 쭉 한 이틀 가면 되죠. 자동차 타고 이틀 간다는 게 여러분 모르죠. 근데 미국에서 어떤 때는 한 4일 동안 자동차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뻥 뚫립니다. 와, 우리는 못하지. 한국에서는 몇 시간 달려요? 5시간 달리면 바다로 들어갑니다. 5시간 달리면 바다로 빠져요. 근데 뭐 하루씩 한번 달려보세요. 우리나라 차들 하루 달려도 끄떡없습니다. 일주일 달려도 괜찮아요. 대륙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통일의 교훈, 우리 박성조라는 교수, 미국이 도와줘서 소독이 돈이 많아서 소독이 단결해서 통일이 됐다. 소독이 힘이 센 것은 충분 조건, 미국이 도와주는 것은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많고 우리 국민이 단결해도 국제적으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왜? 일본, 중국은 죽어도 반대니까. 그거를 깨줄 수 있는 세력이 미국이죠. 미국이 도와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도와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 미국은 이게 통일돼도 되고, 중국하고 일본은 통일하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통일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도 되는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커봤자 나를 위협하겠어?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이 커지면 우리 골치 아파. 지정학적으로는 자기를 꼭 찌르는 칼처럼 생겼고, 일본이 보기에. 중국이 보기에는 뒤통수에 붙이는 망치처럼 생겼고, 미국은 근데 지정학적으로 또는 파워 폴리틱스적으로 한국이 통일돼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지금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1. 이게 힘 좀 늘었다고 미국한테 덤벼드네. 덤벼들고 있어요. 그리고 왜 조그만 게 너무 말을 안 들어. 이 문제 해결하자가 통일입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 해결되죠, 통일하면은.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는 여기서 이제 무서운 진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김정은이 통일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편이 될 겁니다. 그거는 월맹에서 보여줬죠. 왜? 김정은이 통일했는데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무서워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미국 편 되는 겁니다. 지정학은 이데올로기보다 셉니다. 베트남이 공산 통일을 했는데 통일되자마자 미국 편 됩니다. 왜?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정말 여기 패가 저거 통일하면은 내 거네. 지정학적 원칙이 뭡니까? 친구는 멀리, 적은 가까이. 그래서 북한 놈들 중에서 미국 가서 미국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 막아드릴게요. 미국은 중국이 급한데 우리가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요? 바로 그것까지, 그게 이제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통미봉남 전술입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미국을 통해서 남한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 미국은 통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강대국이 미국인데, 뭐 미국이 천사라서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뭐 저거 멀리 있는데 통일해봤자 나한테 위협될 것도 없고, 그리고 나한테 위협이 중국, 일본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내가 중국,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겠네. 한 번도 가지고. 그래서 그 기회를 타면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컸다고 이게 다 포위하고 있죠. 다 파란색 칠하고 있습니다. 다 파란색이 미국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북한을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 드디어 통일이 왔구나가 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근데 김정은이는 그게 나야. 그때 하나가 될 때 그 하나가 나야. 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매일 만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북한이 뭐를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고 미국한테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뭘까? 내가 형님 말 잘 들을 테니까 한반도를 내가 통치하게 하면 안 돼요? 뭐 어차피 우리 다 깡패들 아닙니까? 큰 깡패, 작은 깡패. 내가 형님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바꿔드릴게.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야, 김정은, 너 중국 밑에 붙어가지고 지금 꼴이 뭐냐? 남조선 나만 봐라. 우리랑 해갖고 저것도 얼마나 잘 사니? 넌 내 밑에 들어와. 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잘 상상을 해봅시다. 그것까지 다 이기는 게 우리의 진짜 통일입니다. 그것까지 다 이겨야 돼요. 그거 미국이 미국이 김정은 같은 놈한테 그래 네가 다 해라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는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으니까 국제정치가 도덕 가지고 하나요? 이익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일본같이 핵폭탄 맞은 나라인데 지금 미국한테 죽는 신용하고 좋아하잖아요. 일본. 왜? 다 그게 국제정치는 국가 이익이니까. 예. 오케이.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한 사람도 안 졸고 다들 열심히 들으니까 통일의 여건이 되십시다. 이게 여기 공부하는 게 뭐예요? 자유통일 아카데미인데 자유통일을 하자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